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CB의 초대석 491번째 시간 진행의 서도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100년사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셔서 1970년대를 기록하신 김판호 목사님을 주무로 모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좋은 일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저희가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순복음 시카고에서 한 10년간 사역을 하고 또 LA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선임되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영으로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에 교단의 인가가 된 신학교인데 그 영산신학연구원으로 설립을 하여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을 통폐합하고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총장으로 선임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옮기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이제 우리 시카고의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카고에 계시면서 그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100년사 1970년대를 집필해 주셨는데요. 그 1970년대 당시 우리 한인교회가 마주했던 시대적이나 또 종교적인 환경은 어땠는지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97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과 그다음에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이 평화적 공전을 좀 이루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합의를 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펼쳤는데 두 나라의 대탕트 협력 관계, 새로운 이제 정책을 세워서 평화 무드로 나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워서 나를 부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독일로 취업들을 많이 갔죠. 독일에서 3년 동안 취업하는 건데 그게 체류하면서 그 당시 한인사회를 이루고 그때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많이 동경하게 되었고 가난해서 탈피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되었고 한국인의 그 집단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968년도에 케네디가 이제 이민 정책을 이민법을 이제 설립을 해서 아시아인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통계를 보면 매년 3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한국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미국 오니까 외로우시잖아요, 다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됐고 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했죠. 미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 교회 중심으로 이제 한인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개척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좀 어려운 상황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또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 문화가 많이 갖춰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구체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70년대가. 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사님, 1970년대는 우리나라도 좀 이제 가난했고 또 그 미국을 동경하는 아메리칸 드림들이 이제 일어나서 막 몰려오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대에 그 한인 교회들은 이렇게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또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때 사명은 어떠셨던가요? 한인 이민자들의 그때 분포들 보면 이제 유학생들,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독일에서 파견되었던 그 이민자 근로자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70년대 초에 보니까 약 300여 명의 에, 독일에서의 광산 근로자로 파견됐던 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들은 이런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도움들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당시 교회를 보면 1923년에 창립한 교회가 이제 시카고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한참 시간이 좀 지르고 64년도에서 이 교회에서 분리가 되어서 교민들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때가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로 영입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또 생각도 서로 다르잖아요. 또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분리되어서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71년도만 봐도 14개의 한인교회가 이민교회 있었고 75년도에 보니까 22개나 한인 이민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걸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시카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거죠. 공항에서부터 목사님들이 나가셔가지고 모셔오고, 그 다음 직장도 알선하고, 공항에서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직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언어도 안 통하고, 또 한국 음식도 그리고, 이러니까 말 통하는 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로움도 달래고 한국 음식에 대한 그 저기 기대도 있고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많이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교회들이.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시기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황 목회의 그 시작인가요? 이런 이 시대가? 그렇죠. 역사 자료를 보면은 물론 이제 많이 없습니다만 그 기록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보니까 공황 목회가 시작되었던 시기, 네. 교회의 시카고의 개척 시기가 바로 거기서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공황부터 시작했다고. 공황 전도가 참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밀려드는 이민자들 또 서로 배경이 다른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점을 뒀던 목회 또 도전해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이민자 가운데 이제 의사도 꽤 되셨고 간호사도 오셨고 전문직 기술자들이 시카고 지역으로 의외로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 당시 또한 유학생들도 시카고에 많이 정착을 하셨는데, 그 시카고에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 중에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오신 유학생들,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전문 인력들이 영어 통역을 해주면서 교민들이 시카고 땅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긴 했는데 한인교회가 늘어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 마음으로 모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보듯이 이게 다 지방색이 있고 또 교회의 신앙의 노선이 또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많아지면서 한인 교회들 간의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 지역에는 좀 개척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 배척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교회를 또 이제 빌려를 가는데 미국 교회와도 또 이 관계 형성이 그렇게 원만하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문화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음식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한국 사람들 막 밀려도니까 자기 위기감도 느끼고 뭐 이러면서 서로의 그 가치관 또 세계관 또 문화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인교회들이 그런 것을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사님들끼리 우리 서로 모여보자. 모여서 좀 이런 문제를 연합으로 좀 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70년대. 네, 그래요, 목사님. 그 어려운 시대에 이제 그 자료도 그 별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시대를 목사님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한인교회의 그 특징이나 이벤트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하나만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게 64년까지는 이제 시카고 한인 감리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1964년까지. 그 이후부터 이제 교민들이 이제 더 이렇게 영입되면서 이민자들이 그 한인 교회들이 70년대에 이제 개척하기 시작했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교회로 스버브로 많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교회 방향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근접한 교회에 출석하기보다는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신앙에 맞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이제 한인 교육자 모임이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자.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도 연합으로 드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특별한 또 이벤트를 보니까 1973년도 11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맥코믹 신학교에 체포를 해서 키 73 전도 집회를 개최했었어요. 그 LA에 있는 동양선교회 임동선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 체포를 해서 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74년도를 보면은 그 한인 개혁교회에서 10개 교회들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10개 교회에서 14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카고 지역에 한인 교회 협의회, 오늘 말하면 이제 교회 협의회죠. 교회 협의회를 조직했어요. 74년도에. 그럼 70년대에는 교육자들이 이제 친목다 도모하기 위해서 형성했다면 이제 교회들 간의 연합을 해서 이제 움직이죠. 74년도에 조직을 해서 교회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때의 큰 그 이벤트를 했던 것이 할렐루야 대성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시작했던 할렐루야 대성회가 지금까지도 시카고에서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좀 역사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각 교단의 총회가 설립되기 시작했어요. 연합 감리교회 한인총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 총회, 그 다음 78년도는 또 시카고 방송국이 또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시카고 한국일보, 그 다음에 시카고의 로고스 선교회,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가 우리 시카고 그 한인 교회 100년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모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70년대는 교회의 개척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그 시기에 개척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시카고 지역의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70년대의 시카고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197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우리 김판우 목사님과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